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을 선정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10개 대학을 먼저 선정하고 2026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최근 울산대학교가 15개 예비대학에 포함이 됐습니다. 지방대학이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글로컬 대학 선정은 절실할 텐데요. 오늘 시사진단 글로컬 대학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대학교 조지훈 교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표정이 밝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울산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30 예비대학 지정을 축하드리고요. 전국에서 108개 대학이 참여했고 이게 뭐 통합을 공약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94개의 혁신 기획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울산대가 일단은 15등 안에 든 거다. 맞습니다. 예,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글로컬 대학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글로컬 대학에서 이제 글로컬 그러면 조금 이제 글로벌하고 조금 이렇게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글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화를 의미하는 글로벌과 그다음에 이제 지역화를 의미하는 로컬의 합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방대 30개 대학을 선정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총 예산은 3조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한 학교당 5년 동안에 1,000억의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10개 대학, 그리고 2024년도 10개 대학, 그리고 25년, 26년도에 각각 5개 대학에서 총 30개 대학이 이제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1차에 해당되는 10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23년도 10개 대학 선정 과정 크게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혁신 기획서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이제 15개 대학이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말까지 그 혁신 기획서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계획서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최종 10월 초에 10개 대학이 이제 선정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은 사실 비수도권 대학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대학의 명운이 걸려 있는 뭐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뭐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지만 뭐 지금 15개 대학들은 거의 사활을 걸고 지금 이제 실행 계획서를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말 10월까지 실행 계획서를 다시 평가해서 5개는 또 떨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최종 10개가 선정된다. 현재 그 상황입니다. 주력 산업 위축과 뭐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으로 다 젊은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글로컬 대학 어떤 기대를 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소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글로컬 대학 사업과 이제 이전에 저희들이 사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저희들이 단순히 이제 1,000억이 울산대학교에 1,000억이 예산이 지원된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효과를 창출해내는 건 저는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어떤 지역의 기여도를 창출해낼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의 기본적인 학사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벽들이 있습니다. 소속 간의 벽, 그다음에 뭐 정원의 벽, 뭐 굉장히 많은 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 내 외부에 또 굉장히 존재하는 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제거하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본질적인 어떤 실효성을 갖는 지산학 협력 체계를 저희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를 이번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야 이게 이제 지역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령 인구 자체도 감소하고 있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은 사실 수도권으로 많이들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학교 혁신을 위해서 학교 차원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이 선정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울산 지역 특히 이제 울산 지역 고교생들의 이제 타지역 유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학교 온 지 한 20년 되는데요. 그 사실은 최근 한 3년간에 걸쳐서 저희 대학의 이제 입시 경쟁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입학생들의 성적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체계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뭐 울산의 유일한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이제 대학이 유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뭐 그런 사고에 안주한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거라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구성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의 어떤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대학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변화를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본질적인 경쟁력으로 나타날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울산에 있는 우수 학생들이 울산대학교로 몰려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글로컬 대학이 무엇인지 또 왜 좀 선정이 돼야 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큰 산 하나 넘은 거예요. 예비 대학이 지정이 됐으니까. 어떤 비전으로 이번에 좀 참여를 하게 된 건지.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3월에 교육부에서 이제 글로컬 대학에 대한 어떤 설명회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혁신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준비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과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있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교육부에서 이제 대학 간 통합 학사 구조를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제 대학이 통합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이제 팩트가 아닌 내용들이 이제 많이 팽배했었고, 저희 대학도 이게 이제 울산 지역은 아시다시피 통합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되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울산시라고 하는 지자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산업 수도라는 특성도 있고, 또 기존의 주력 산업 이외에 저희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 신산업 발굴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이 되겠다.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전과 전략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그 큰 비전은 울산 산업의 대전환을 이제 견인하는 지산학 협력 일체화 대학이라고 하는 비전을 세우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전략이 결과론적으로 적중을 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명확한 어떤 실행 계획서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산학 일체라는 게 지자체, 산업계, 학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어떤 혁신을 이뤄내겠다 뭐 그런 것이죠. 한 몸 같이 이제 혁신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점령을 하겠다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부산도 부산대와 부산교대 연합이 됐고 뭐 경남 두 곳인가요? 경북 세 곳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뭐 각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있고 정말 울산대만의 어떤 획기적인 혁신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뭐 차별화된 것들이 좀 있다면 뒤에 뭐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대학 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입학 정원을 15%를 줄이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줄어진 정원만큼을 이제 미래 신산업 대학원 정원으로 저희들이 이제 확충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그 미래 신산업 대학원을 이제 유니스트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 학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정부에서 1,000억이라고 하는 정부 재원이 투입이 되지만 울산에 있는 대학 지자체 그리고 기업체의 어떤 그 글로컬에 대한 어떤 의지의 표명으로 저희들이 지산학 협력 펀드 1,000억을 저희들이 이제 조성을 하겠다.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그 울산 자체가 이제 서울보다 크지 않습니까,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수요자들이 무구동 쪽으로 다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울산 도시 전체를 캠퍼스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6개의 어떤 멀티 캠퍼스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다른 대학들하고 굉장히 많이 차별화가 되는 꼭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획기적인 대학 혁신 방안들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울산대학교 조지훈 교무처장 나와 계신데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한 그 추진 전략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좀 선정이 됐을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울산의 대학이 좀 부족해서 연합한 대학이 이번에 참 많잖아요. 예. 이제 단독 형태로 공모를 했는데 유니스트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이제 정부 기관 소속이라서 맞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예. 못한 것 같고 예. 미래신산업대학원을 유니스트와 공동으로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울산이 기존 이제 4개의 주력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신산업을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데 크게 저희들은 4가지 영역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 그리고 이제 DX 이 4개 분야를 저희들이 신산업 분야로 잡았고 예. 이 신산업 분야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학원 3개를 새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차세대 2차 전지 용합대학원, 그다음 탄소 중립 기술대학원, 그다음에 의과학대학원 이 3가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정원 조정, 또 예. 교육 과정 개편. 뭐 학교들마다 이거 다 기획서에 추가를 했을 텐데 대학 내 외부의 어떤 장벽을 좀 없애는 방안들 맞습니다. 예. 추가됐더라고요. 어떤 예,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언급을 드린 것처럼 저희 대학은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5% 학사 구조를 저희 학사의 어떤 입학 정원을 저희들이 줄인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줄인다. 울산대학교는 23년 기준 한 2,700명 정도 그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거를 이제 2,300명 규모로 저희들이 이제 줄이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이제 융합 대학 체계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10개 단과대학 그리고 51개의 학부과 체계로 학사를 운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6개 융합대학 그리고 17개 이제 융합 학부 체계로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원 인사제도 역시 혁신을 이룰 것이다. 기획서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예. 이 내용도 설명을 좀 예, 해주시죠. 지금 사실은 이제 교원의 인사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사제도의 틀 아래서 교수님들이 교육이라든지 연구에 이제 전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대학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소위 말하는 연구 실적, 논문 베이스로 이제 재계약이라든지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예. 저희들이 이제 과감하게 기업과 지역 친화적인 교원 인사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거에 이제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기업체, 지자체에 굉장히 유능하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5년간에 걸쳐서 이제 조인트 어포인트먼트 교원이라는 직책으로 이제 초빙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초빙이 되면 이제 겸직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본 직장에서도 이제 급여를 받고 저희 대학에서도 일정 수준의 급여를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대학에 있는 교원을 6개월 내지 1년 정도 기업이 원하고 교원이 원할 경우는 파견을 하는 수업을 전혀 하지 않고 파견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한구도 언급드린 것처럼 논문의 어떤 실적을 베이스로 어떤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지역의 기여도를 반영해서 교수의 승진이라든지 재계약을 예. 운영하는 이자 제도를 지금까지는 뭐 논문 얼마나 맞습니다. 연구 많이 했나 맞습니다. 어디에 게재됐나 뭐 그런 걸로 이게 평가하시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참 혁신이라 또 할 네, 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자, 그리고 기획서 내용 중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네. 잠깐 이야기하셨던 맞습니다. 예. 울산 전체가 캠퍼스가 된다. 맞습니다. 그 예, 얘기인가요?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울산 도심 그 2개 지역하고 그다음에 주요 3단의 4개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그 일명 UB 캠퍼스라고 하는 걸 저희 조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는 디지털 기반의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 체계를 갖춰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교육 플랫폼을 저희들이 이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캠퍼스의 주요 역할을 3가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거점 그 멀티 캠퍼스 주변에 있는 그 기업의 재직자 재교육 게 어떤 그 본 거점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25년도에 미래 라이프 융합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신선해서 예. 시민들께 학위나 비학위 과정에 평생 교육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평생 교육을 하는 이제 교육장으로서도 활용이 되고요. 또 전국 최대 규모로 저희 대학은 이제 학생들을 장기 인턴이라가 현장에 기업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거점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3가지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이 캠퍼스를 저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지산학 일체형 대학을 좀 어필한 것이 예. 이번에 유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획서에 보니까 이거 생물학에서 쓰는 용어 아닙니까? 공진화, 예. 산업계와 학교가 예, 함께, 그러니까 그 형태를 바꿔서라도 함께 맞습니다. 진화한다 뭐 그런 그런 이야기인데 의미, 그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예. 지역 산업을 대개조하겠다, 기업 지원 콤플렉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잠깐 봤는데 예. 이 얘기 좀 궁금합니다. 예, 기업 지원 컴플렉스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울산에 이제 있는 특화 산업에 관련되는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을 지원하는 그 목적을 저희들이 명확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울산 산업융합지구라고 하는 게 남구 두항동에 있고요. 예. 저희 대학에 이제 한 7,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이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신축을 해서 이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크게 이제 그 글로컬 R&D 센터, 그다음에 이제 DX 센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탄소 중립 기술 대학원, 예. 그리고 이제 그 공동 기기 센터, 이 네 개의 주요 기관들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산업융합지구는 유니스트나 울산대학교의 제2캠퍼스가 조성이 돼 있고 울산화학연구원 같은 굉장히 기반 기술을 스포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중소중견기업의 어떤 미래 기술들, 애로 기술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의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HD 현대에 이제 그 GRC 글로벌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그 연구 기관들이 있는데요. 거기랑 저희들이 기술적인 협약을 통해서 예.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자, 이거 선정되면 5년 동안 1,000억 원 정부 맞습니다. 지원을 예.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또 조성한다. 예. 이 내용도 담겨 있어요. 예. 이 내용은 좀 어떤 건지.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국가에서 이제 1,000억 원의 재원을 저희들이 받긴 하지만 이제 울산 지역에 있는 대학, 지자체 그리고 산업체의 어떤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게 뭐가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어떤 구술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보고 실효성을 가지려고 하면 뭔가 이제 펀드 같은 조성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도 이제 300억 정도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산업체 300억 정도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굉장히 이제 그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지자체하고는 협의를 이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기업체가 뭐 어떻게 300억 정도의 기금을 과연 이제 조성을 해줄 건가 하는 질문을 일반 교수님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미래의 어떤 그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울산에 정말 정지화할 수 있는 학생을 저희들이 이제 배출하는 부분에 투자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9월 말까지 이거 실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거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어렵겠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속 계신 것 같은데 예. 어떤 실행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있는지까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급하게 이제 실행 계획을 해야 될 꼭지는 세 꼭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대학의 어떤 그 학사 구조를 포함하는 대학의 이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존의 이제 학과 제도를 이제 융합 학부 제도로 바꾸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공대 같은 경우는 기계자동차공학부, 조선해양공학부, 뭐 우주항공공학부, 그다음에 전기전자공학부 이런 기존의 학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미래 모빌리티 융합 학부라고 하는 지붕으로 다 모입니다. 그럼 나는 더 이상 이제 기계자동차공학의 교수가 아닙니다. 저는 미래 모빌리티라는 융합 학부의 이제 교수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융합 학부 내에 있는 이제 그 교과목을 저희들 전공 트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 들어가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을 학생들이 그냥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취업을 하는 어떤 회사라든지 또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 영역을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학생들이 굉장히 혼동이 되고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스마트 팩토리 쪽에 전공에 관심이 있고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융합 학부 안에 스마트 팩토리라는 전공 트랙이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학생이 그 과목만 쭉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그럼 내는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체계를 바꾸기 위한 어떤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과의 어떤 그 최종적인 어떤 협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MOU라는 약정을 맺어야 되는 작업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즉 그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그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이제 2천억 정도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건지를 이제 막연히 적는 것이 아니고 아주 상세하게 이제 기술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 그 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계획서 보면 미래 메디컬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계획 내용도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는 지역은 울산 동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울산 동구에는 울산대학병원이 있고 저희들 의과대학이 이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레 이제 서울 아산병원하고 저희들이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그 어떤 그 바이오 헬스 쪽의 어떤 기반이 저희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울산 아시는 것처럼 그 만명 개놈 프로젝트를 이미 해서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 그 데이터를 이미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울림이라고 하는 그 핵심 파크를 조성을 할 건데 그거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의료기술, 신의료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발굴을 하고 그걸 그냥 발굴해서 그치지 않고 그게 상용화되고 창업이 되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외국의 제약회사까지 유치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반을 이제 닦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 이제 메디컬 쪽에 특성화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성과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기반 어떤 여건이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돈만 투입된 때 그렇게 한다고 효과가 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9월 달부터 유니스트랑 저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이제 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김우 처장님도 좀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노력들 예. 하시는 게 좀 보이긴 합니다. 예. 그 자율성과 관리 시스템, 또 울산형 지산학 협력재단 설립 계획 또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제 기존에 정부 재원 사업,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뭐 300억, 400억 이렇게 재정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과연 이게 어떤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하는 사업인가? 그 뭐 사업의 의도는 좋죠. 하지만 이제 실행단에서 그만큼 효과 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씩 의문이 들 때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이제 소진하는 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가 있다 그러면 이제 네. 그로컬 대학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로컬 대학의 어떤 효과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기호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거를 시민들께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들에게 100%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2차, 3차 년도의 사업에 이제 반영하는 그게 이제 성과관리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울산형 지산학 협력재단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1,000억의 펀드 기금에 참여하시는 기관이라든지 단체의 어떤 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의미를 갖냐 그러면 이게 5년 그로컬 대학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기본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도 대학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라고 하면서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었는데 그래서 글로컬 대학 혁신을 위해서 울산시장과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추진위원회가 또 설치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그로컬 대학은 울산 대학의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울산에 있는 지역 대학의 사업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울산 전체의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시장님이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 시장님께 그 내용을 잘 전달해 드리면 충분히 시장님께서 승낙을 하실 걸로 판단합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은 울산 대만의 어떤 사업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울산 광역시 전체의 사업이다라는 예.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대학 차원의 준비는 뭐 다 마치셨겠습니다만 예. 울산대가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 이것이 좀 필요하다. 이것만큼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예.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울산에는 이제 울산대학교가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제 울산대학이 유일의 종합대학으로서의 어떤 의무와
역할을 다 했느냐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울산대학교는 이제 변해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변해야지 이제 생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 지역의 이제 고등교육의 어떤 혁신들 그리고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울산 지역의 이제 산업의 대전환을 견인하는 그런 책무를 글로컬 대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의 역할을 울산대학교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원과 관심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행 계획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당연히 저는 될 걸로 보는데요. 예. 혹시나 예. 이게 좀 잘 안 되면 예. 다음 연도는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예. 근데 저희들은 일단 요번에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에 목표입니다. 돼야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울산대학교 조지훈 교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역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이 쇠락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과감히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글로컬 대학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인데요. 울산이 잘할 수 있는 것, 이 대학은 물론 지자체와 산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진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